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2년 사상 10월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천철학서론이라는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성자는 김기석이라는 사람인데 일제강점기 때 와세다 대학하고 도읍구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이 글을 작성할 당시에는 서울대 교수이면서 서울대 사범대 학장에 재직 중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 무엇인 것을 밝히는 데에서부터 다시 나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광범한 실천 철학이 전개된다. 실천 철학이야말로 철학의 가장 생생한 또 빛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천 철학은 그것이 다시 윤리학, 사회과학, 민족철학, 국가철학, 역사철학과 같은 것에 갈린다. 같은 것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히랍에 있어서 히랍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를 뜻하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어쨌든 히랍에 있어서 철학은 실천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더 많이 이론적인 것에 대한 관심에 이끌렸다. 히랍 철학은 본래 행하는 철학이라기보다는 바라보는 철학으로서 그들의 정치가 사납게 걷고 트는 싸움마당이 되자 그들의 실천 철학은 단순한 처세설학에 떨어졌다. 이게 소피스트를 말하겠죠. 이론이 아니고 실천을 서양 사람들의 생활 및 사상, 사위에 제출시킨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적인 심정 속에서 철학을 한 칸트에 이르러서 실천 철학이 그 외 철학의 관모로서, 머리로서 정체 있게 전개되어 칸트 이후에 광범한 실천 철학의 길을 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철학의 관모로서 정체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까지 말씀드렸듯이 관모라는 것은 머리로서, 철학의 머리로서 정체 있게 이 말은 순수한 색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칸트 이후에 이러한 실천 철학이 정체 있게 즉 순수한 색깔로 발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자연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연과학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다른 중요한 일면이 있으니 이념애로의 존재로서의 인간이 곧 그것이다. 인간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숭고하고 유연한 이법을 갖추고 있나니 이 이법이 다름 아닌 인간의 도리 또 역사의 정력인 것이다. 인간의 생활이나 역사의 진전에는 있는 것이 있으면서 또 그것을 넘어서서 있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들에게 만일 있는 것뿐이 있고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인간의 생활 및 그 역사는 단순한 자연환경에 떨어져 거기에는 이상도, 책임도, 실천도, 선과 불선도 없는 산만 또는 무내용한 기계적인 전변이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해서 있는 것, 존재하는 것만이 있다면 이것은 인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인간의 특성은 있는 것,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있어야 할 것, 해야 할 것, 그것이 인간의 포인트다. 이 얘기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그냥 그대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 언제나 하는 일이 되지 못하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이상, 이념이 힘을 가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 꼭 해야 할 일인가 라는 문제고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이상, 그 이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란 우리들의 실천적 확신이고 또 그 자신 고차의 사실이다.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 아내로서 해야 할 일, 아들로서 해야 할 일, 이 해야 할 일에
계열이 다름 아닌 인간 생활의 도리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하는 일, 존재하는 일, 그걸로서는 인간이라 할 수 없고 있어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할 때 그것이 인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은 먼저 하고 싶다에서 출발을 한다. 이 싶다의 발현, 이것이 생활의 시초인 것이다. 욕구겠죠. 이 같은 많은 싶다에서 또 만나고 또 자기 스스로가 다름 아닌 이 욕구, 싶다의 체계임을 드러낸다, 발현한다, 드러낸답니다. 그런데 하고 싶다고 해서 무엇이나 할 게 아니라 많은 하고 싶은 것 속에서 마땅히 하고 싶어 해야 할 것을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해야 할 것, 즉 의무가 도덕의 형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욕구의 존재인데 욕구의 존재라고 해서 즉 뭔가를 하고 싶다 해서 하고 싶다 해서 모든 걸 해야 하는 건 아닌 거고 또 하기 싫다라고 해서 그것을 모든 것을 안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해야 한다가 단순한 해야 한다로 남아 있어서 한 발걸음도 한다의 면에 나위지 즉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한다면 추상적인 이념으로서 단순한 요청 또는 명법에 지나지 않는다. 해야 할 것은 본래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가 그거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야 할 것은 본래 인간이 실제로 나설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자연적 존재이면서 인간이 단순히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인간이 단순한 자연을 넘어서서 새로운 자기를 세우려는데 거기에서 바로 인간 자신의 자유와 자율과 노력과 존엄과 인격이 형성된다. 자연계에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생활에서는 인간의 의무, 도리가 있어야 한다. 인륜이란 인간의 상이요, 일상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일상이요, 도다. 그런데 인간의 현실태는 위선, 이때 위선은 위선적인 게 아니고 우선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현실태는 우선적으로 가족이다. 가족이 말하자면 인륜의 첫 번 장소다. 가족에 있어서 인륜이 가장 뚜렷하고 또 튼튼하게 돌아간다. 남편이 되는 것 밖에 남편의 도리를 더 자세히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어머니가 되는 일 외에 어머니의 사랑과 수고를 더 확실하게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족 속에 있으면서 다시 사회 속에 쌓인다. 이때 쌓인다는 그러니까 가족 속에 있으면서 그 가족을 사회가 둘러싼다 이런 뜻입니다. 사회가 말하자면 인륜의 두 번째 장소다. 사회는 물론 개인의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편익을 위해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어떤 일정한 사회 속에서 나고 살고 또 죽는다. 개인에 대한 도리, 개인의 전체에 대한 도리가 요구된다. 개인은 다른 개인으로부터 받는 힘, 전체 사회가 자기에게 베푸는 발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이것을 누르고 걸려는 그릇된 경향에 떨어진다. 이 경향을 막으려는 것이 국가다. 현실 국가의 많은 폐단 또 그릇된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이나 국가를 위하여 신명을 바친 선인의 업적과 유훈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한 줄기 숭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또 역사를 만들면서 살아가는데 역사를 이끌어가지 못할 때 인간은 단순한 자연의 질서에 머문다.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